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이 시간 현재 충청도와 남부지방 곳곳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올라오면서 최고 300mm가 넘는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 살펴봅니다. 김민경 기자, 이 레이더 영상으로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전부터는 비구름이 더 강해지고 비가 오는 지역도 충청과 남부지방까지 늘어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지역을 확대해서 볼까요?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은 전북과 경북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최근 1시간 동안에도 무안 지역에는 39mm, 대구 지역에도 35.5mm의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또 곳곳에 천둥 번개도 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해상으로는 매우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계속 만들어져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남쪽에 있는 더운 고기압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북쪽에 있는 찬 공기와 만나면서 경계면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서쪽에서는 저기압까지 들어오고 있어서 장마전선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해상으로 강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비가 그러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더 내리게 될까요? 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이후에 비구름은 계속 강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1시간에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후에는 장마전선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는 주로 중부지방으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집중호우를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충청과 경기 남부 지역, 또 강원 영서 남부, 전북과 경북에는 100에서 최고 300mm, 서울과 경기 북부, 전남과 경남 지역에도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올 걸로 보입니다. 네, 비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의 현장 상황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금 비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호우특보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주 지역 살펴봅니다. 네, 무주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호우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화면 좌측으로는 절개면에서 유출된 토사를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에 다시 비가 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미 이렇게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은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호우경보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진안 지역입니다. 지금 시야를 가릴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최근 1시간 동안에도 이 지역으로는 3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서해안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군산 지역인데요. 역시 호우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잠시 전에 레이더 영상에서 보셨던 강한 비구름이 지금 서해상에서부터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전주와 익산 등 8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나머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예상돼서 남부지방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전북 전주 삼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윤덕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군요. 네, 지금 이곳에는 말 그대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저 아래에 있는 산책로에서 비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산책로로 물이 들어차 안전한 이곳에서 다시 한번 비 상황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또 뒤로 보시면 다리 아랫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이 통제된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 전체로 보면 이곳 전주와 익산 등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익산이 121mm로 가장 많고 진안 117.5, 군산 114.8, 무주 98, 전주 54.5mm 등입니다. 전주와 익산 등 8개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6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에는 30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탐방로 64곳의 출입이 제한됐고 장수 지역 하천둔치 주차장 2곳이 통제됐습니다. 익산과 군산, 남원과 무주, 진안과 장수 등 8곳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서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대비해야 합니다. 또 농경지와 저지대 등은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계곡에서는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주말을 맞아 야영 등 바깥 활동을 계획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삼천에서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어제 강원도 춘천 의암댐에서 세 척의 배가 전복돼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실종자를 찾기 위한 작업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이 거센 물살과 높은 수위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서영 기자, 이 수색 작업 이틀째인데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수색을 재개한 지 8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는 사고를 당한 세 척의 선박 중에서 이 경찰정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추가 실종자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이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북한강 하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고차 발견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경기 가평 자라섬부터 팔당댐까지 40km 구간을 10km씩 나눠 헬기와 보트, 드론 장비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이 경찰도 강원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인근 지방청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수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색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여전히 물살이 거세고 탁해 선박과 잠수 장비를 이용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고 원인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요. 이 폭우 속에 인명 구조도 아니고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는 일에 과연 인력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실종자 가족들은 어제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과정에서 춘천시가 무리하게 업무 지시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시청 직원 가운데 한 명은 당시 휴가 중이었는데 누가 지시를 내려 현장에 출동했는지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이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과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제 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폭우 속에서 수초섬을 고정하겠다고 작업을 한 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의암댐 하류에서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현재 서울 한강 본류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는 해제되는데요. 이번에는 이 서울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 상황 알아봅니다. 현장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김지숙 기자, 이 팔당댐 방류량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제 뒤를 보시면 팔당댐은 여전히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누런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팔당댐은 현재 15개 수문 가운데 10개를 열어 초당 11,000톤이 넘는 물을 한강 하류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방류량은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북한강 상류 쪽 청평댐과 의암댐, 춘천댐 등이 방류량을 줄이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따라 팔당댐은 오늘 새벽 0시 이후부터 방류량을 2,000톤가량 줄인 데 이어 오전 11시부터 방류량을 2,000톤 더 줄였습니다. 네, 전체 방류량이 조금씩이나마 줄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앞으로 더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이곳 팔당댐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한강 본류가 시작하는 곳에 있죠. 따라서 팔당댐 방류량이 크게 줄기 위해선 북한강 수계에 있는 댐뿐 아니라 남한강 수계의 댐과 보도 방류량을 줄여야 하는데요. 남한강 수계에 있는 충주댐과 이포보 등은 기존 방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팔당댐 측은 방류량을 빨리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류 지역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입량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방류량을 계속 조절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 소속 수석은 강기정 정무수석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이냐는 질문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만 답했습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확진자 현황을 살펴볼 텐데 일단 좀 하루 2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국내 발생은 9명이고요. 네. 서울이 6명, 경기도가 3명이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네. 해외에서 유입이 11명이고요. 현재 673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위중이나 중증은 18명입니다. 사망은 한 분이 늘어서 303명, 치명률은 2.09%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는 약간 소강 상태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네. 수도권에서 이제 고양시 교외 두 곳에서 지금까지 15명이 확진된 상태입니다. 네, 브리핑이 준비된 것 같으니까요. 브리핑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7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519명입니다. 신규 격리자는 42명으로 현재 673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18명이며 사망자는 1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현재까지의 누적 사망자는 303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커피 전문점 양재동 식당과 관련하여 자가 격리 중이었던 선행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기쁨 153 교회와 관련하여 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입니다. 지표 환자 및 가족이 5명이고 교인이 1명 늘어서 3명이고 직장 동료가 6명, 지인이 1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는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창문 및 환기시설이 없고 예배 후에 같이 식사를 하신 그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하여 지표 환자가 8월 5일 날 확진된 이후에 접촉자 조사 과정 중에 18명 중에 7명이 확진이 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8명입니다. 가족이 1명, 그리고 교인이 5명, 그리고 교인 가족이 1명입니다. 이 또한 예배 후에 교인끼리 같이 식사를 하신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7일에는 11명이 검역 단계에서 확인되었고 어제 확진자는 11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5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6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5명, 외국인이 6명입니다. 11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국이 4명, 에티오피아 1명, 이라크 3명, 카자흐스탄 1명, 러시아, 홍콩 각 1명입니다. 7월 26일 인천항에 입항하여 정박 중이었던 오렌지 드림호 러시아의 벌크선이고 총 선원은 20명입니다. 이 오렌지 드림호에서 격리 중이던 선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7월 한 달간 신고 건수는 1,779건이었으며 이 중 가장 많았던 신고 건수는 PC방, 그리고 음식점, 카페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된 신고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7월 중반 이후에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과 음식점, 카페 관련된 신고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방학철을 맞아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실천해야 될 3가지 수칙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중교통, 학원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전후에는 손 씻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 소독제를 이용하거나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을 씻어주시고 사람 간 거리는 2m 이상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수칙입니다. 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고 몸이 아픈 경우에는 외출하지 않기, PC방, 노래방 등 밀폐, 밀집, 밀접한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장마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해 발생 지역에서는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등의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고 식중독의 발생 위험률이 높아집니다. 포장된 생수나 끓인 물 같은 안전한 물을 섭취하고 익힌 음식물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유행성 눈병이나 피부병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피부가 오염된 물에 노출되면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 지역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복과 긴 장화를 착용하고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수해 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여있는 물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염된 동물의 소변을 통해 렙토스피라증에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벼 세우기 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작업복, 장화,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고 작업 후에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마철에는 고인 물이나 습한 날씨로 모기가 잘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리아나 일본 뇌염 등과 같은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기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 주변의 웅덩이는 제거해 주시고 저녁 시간에 외출을 자제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임시 주거시설 또는 대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됩니다. 주말에 종교행사, 종교 소모임 등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어 주말 종교행사, 학예수련회 등 여름철 종교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종교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주시고 2m 거리 두기,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종교행사 전후에 식사 제공이나 소모임은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900만 명을 넘어섰고 최근 증가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하루에 25만 명, 나흘에 100만 명씩 늘어나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높은 감염력과 급속한 전파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방심하면 언제든 집단 감염으로 심화돼 지난 2월에 신천지 교회, 5월에 이태원 클럽과 같은 폭발적인 상황을 단기간에 또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소규모 교회 중심의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교회 소모임 등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2주 만에 수도권에서 과거와 똑같은 유형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6월에도 총 47곳의 수도권 개척교회에서 밀폐, 밀접, 밀집한 환경에서 단체 식사 또는 성가대 등으로 119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안타깝게도 사망 사례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서의 감염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집단 발생이 있었던 장소에서 재발을 막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교회 집단 발생 재발을 계기로 이번 주말 종교 행사에서는 다시금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종교 행사 중에는 마스크를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침방울로 감염 전파가 될 수 있는 단체 식사, 성가대 활동, 찬송, 그리고 소모임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숙박을 해야 되는 수련회나 캠프 활동 등은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러한 종교시설에서의 방역 수칙의 준수는 가장 먼저 본인과 가족 그리고 교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이충원 기자, 장마 속에 오늘 입추를 맞았고 그리고 또 학생들 또 방학이 시작됐는데요. 피해야 할 수칙, 또 지켜야 할 수칙을 또 구분해서 오늘 정리를 했죠. 지금 행정안전부에 이제 안전신문구라고 있어서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7월 한 달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 PC방, 또 음식점, 카페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잘 안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방학을 맞아서 이제 PC방 이용이 청소년층에서 늘어서 그런 수칙을 더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 좀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물난리로 지금 이재민들 많이 발생했고 또 임시 대피시설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수인성 그 전염병 이것 때문에 또 방역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나 손 씻기 또 거리 두기를 잘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수해를 당한 분들이 이제 특히 수인성 전염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끓여 드시는 거 필요하고. 또 그 오염된 물에 어떤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씻는 게 중요하다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벼세우기 등을 하게 되면 이 렙토스피라증이라는 게 가을철에 또 유행할 수 있는데 네. 그 물에 오염이 될 수 있어서 혹시 발열 등이 있으면 렙토스피라도 한번 좀 의심해봐라 이런 주의도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병, 피부병 다 주의하라고 네, 강조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모기도 이제 장마철에 웅덩이 등에서 이제 모기 유충이 있어서 모기가 잘 생길 수 있어서 말라리아 또 일본 뇌염도 주의를 얘기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카페에서 또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이 이 카페 방역 지침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카페에 가면 주문을 하게 되고 또 대기를 하게 되고 또 식음료를 섭취하게 되는데 이런 중간중간 식음료 섭취 중간중간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런 어떤 단속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전공의들이 24시간 집단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집단 휴진 상태인데 의료 상태 공백은 없는지요? 일단 대학병원 중심이죠. 전공의가 있는 데가 네. 대학병원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이 필수 의료 거기에 전공의들이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 관여를 하는데 이제 전공의들이 24시간 동안 일단 집단 휴진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학병원에 또 다른 인력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계시고 네. 또 전임의라고 해서 전문의를 따고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일단은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하루지만 이게 좀 더 이어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북에 이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시간당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또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지성 기자, 지금 비가 어느 정도 오고 있습니까? 네, 이곳 광주는 오전부터 비가 내렸는데요. 저는 지금 다리 밑에 서 있어서 비를 직접 맞고 있지는 않지만 제 옆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광주천인데요. 집중호우 수위가 높아지면서 산책로는 이미 잠겼고 나무도 절반 이상 잠길 정도로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변을 지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천변 도로로 차량은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전남 나주는 시간당 46mm, 영광은 43.5mm, 광주 광산은 36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광주와 전남, 나주, 화순, 곡성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흑산도와 홍도, 무안, 신안, 목포, 영광, 한평, 영암, 장성, 구례, 담양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은 도로 곳곳이 침수돼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광주는 이곳 광주천과 양동 둔치 주차장, 광천 1, 2교, 광암교 하부도로에 출입 통제가 내려졌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비탈면 붕괴와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절개지와 침수 우려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각 자치단체와 안전디딤돌 앱 등에서 안내되는 임시 대피 장소로 대피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광주천에서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한강대교에 내려진 홍수주의보가 해제되고 통제된 서울의 도로도 일부는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중부지방에 비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한강 수위는 높은 상태라 한강공원은 전면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동작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세준 기자, 잠수교는 여전히 지금 물에 잠긴 상태로 알고 있는데 한강 수위는 어떻습니까? 제 뒤에는 원래 잠수교와 이어지는 반포 한강공원이 있던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잠수교 역시 물 위로 윗부분만 모습을 보일 뿐 아직 전체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반 기준으로 잠수교 수위는 9.1m입니다. 3시간 전보다 0.4m 더 내려간 건데요. 한강 수위가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는데 팔당댐에서 아직 많은 양의 물을 내보내고 있다 보니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도로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통제 구간하고 해제 구간이 어디입니까? 네, 아직 올림픽대로와 노들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물이 더 빠지면 다시 바뀔 수 있으니 통제 여부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잠수교가 통제 중이고요. 올림픽대로의 경우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노들로는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의 하류에서 상류 구간도 아직 오갈 수 없습니다. 한강공원은 11곳 모두 전면 통제 중인데요. 하천은 오후 들어 속속 개방하고 있습니다. 통제하던 하천 18곳 중 도봉천과 정릉천 등 하천 7곳이 오후 1시부터 출입이 재개됐고요. 홍제천과 불광천, 향동천, 양재천 4곳은 일부 구간만 다시 개방됐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는 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곳 위주로 청소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모두 출입이 가능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대교에서 KBS 뉴스 이세준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27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이재민은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먼저 공식 피해 집계 현황 어제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인명 피해 현황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어제 저녁과 같은 17명, 실종자도 10명입니다. 부상자도 7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호암호 선박 전복 사고는 일단 순환사고로 분류가 돼서 호우 집계에서는 제외가 된 셈입니다. 이재민은 어제보다 좀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1,400여 세대에 2,5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은 1,900여 채, 축사와 창고는 1,100여 동이 파손됐고요. 도로와 교량 1,000여 곳과 하천 300여 곳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경지 침수나 매몰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8배인 8천여 헥타르로 집계가 됩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는 긴급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전체 6천여 건의 피해 시설 가운데 4천여 건에 대한 응급 복구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고 있죠. 네, 정부는 피해가 심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 조사 작업 등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오늘 안으로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피해 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한 생계 구호와 재난지원금 지원도 되고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요. 지난 3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아모 선박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또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나주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오늘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에선 시간당 50에서 10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엔 최고 30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는 최고 1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에는 5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